상견례 자리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왜 여기까지 왔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팡이로 식당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참 뜨겁고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던 그런 날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낯익지 않은, 하지만 어딘가 낯설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나, 지아나, 엄마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는 중년의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화장, 떨리는 입술, 손끝엔 나를 향한 떨리는 손짓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주름 깊게 팬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왜 나를 찾는 건지. 하지만 그 이름,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버렸던 그 부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딸아,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나타나요. 미쳤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면 내가 아무 일도 없던 줄 알아야 해요.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 따가웠지만 제 눈앞의 두 사람은 그 어떤 날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란 남자도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려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너 하나 잃고 나서 우린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전단지도 뿌리고 방송국도 찾아가고 내가 오죽하면 택시 기사를 했겠니? 혹시 어디선가 널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연기력으로 배우를 하지 그랬어요. 아니면 소설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저에겐 대답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요. 당신들 같은 부모는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의 태양보다 뜨거웠던 그 두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부모가 저를 떠났던 그 장면을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선명히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이것저것을 넣으면서 숨소리 하나 없이 방 안을 오갔습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입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디 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제가 손을 뻗었을 때
어머니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하게 굴지 마, 무섭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정말 이번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가자. 혼자 있으면 무서워. 나 데려가 줘.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엄마가 말했지? 말 안 들으면 너 버린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지금 말 안 들으면 진짜 버릴 거야. 짐을 든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과자도 사다 놨어. 반찬도 냉장고에 있어? 열흘만 잘 있으면 엄마 다시 올게.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고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등을 밀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곧 학교 들어가잖아. 이제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야지. 문이 닫히는 소리. 잠긴 문고리를 붙잡은 제 손 후 그 차가운 금속이 손끝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부모에게서 버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열흘은커녕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찬을 먹었고 그것조차 떨어진 후에는 생쌀을 씹어 삼켰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쌀엔 쌀벌레가 가득했지만 그 벌레가 무서워도 배고픔이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계단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오직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던 어느 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신 차려.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 차가운 손바닥, 그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제서야 눈을 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들 대신 낯선 노인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안전함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말이죠. 할머니는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물었고 어디가 아픈지, 밥은 먹었는지만 챙겼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늘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저는 자꾸 뭔가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쌀밥이 없으면 죽이라도 먹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줬습니다. 국이 짜다고 하면 다음 날엔 간이 심심했고 반찬이 맵다고 하면 어느새 달달한 장조림이 올라왔습니다. 표현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척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서워서였고 어른들이 떠날까 봐 입을 닫고 사는 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저를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기다려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괜찮다. 다 말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에 눈물이 나버렸습니다. 억눌러 왔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졌고 제가 그제야 조금씩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밥 줘야 하고 외로우면 말 안 걸고 곁에 있어야 해. 그게 사람 사는 법이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몇 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방식이라는 걸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밥을 먹을 땐 서로의 입맛을 알고 비 오는 날엔 서로 말없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TV를 보며 투덜거리던 할머니의 말투도 이젠 익숙하고 정겨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잔소리도 했습니다. 말끝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래선 어디 사회생활 하겠나? 책만 파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순하지 않다. 알겠지? 그 말들 속엔 부모가 해주었어야 할 이야기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할머니를 성질 들어온 노인네라고도 했고 동네 아이들은 가까이 가기 무서운 사람이라며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투박한 말투, 그 버럭대는 고함 뒤에 누구보다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할머니는 자주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 될 거다. 그런 놈들은 잘 되더라. 어릴 때 밑바닥 본 놈들이 겁이 없어. 그러니 겁먹지 마라. 그 말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게 부모를 주지 않았지만 대신 한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려준 사람. 어떤 날엔 구박처럼 들리고 어떤 날엔 잔소리 같았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걸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민석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함께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늘 그렇듯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론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투, 적당한 거리감. 하지만 뭔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경계심을 민석은 다 알아차린 듯 했지만 굳이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한 씨는 혼자 있는 걸 잘하네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제 외로움을 꿰뚫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걸 잘한다는 말엔 지켜온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와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극도 강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나누게 되었고 그게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그가 조용히 말했을 때 제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 두려움, 설렘, 그리고 망설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할머니였습니다. 나, 가족이. 할머니 한 분밖에 없어. 나를 키워준 사람이야.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나, 나 할머니 꼭 뵙고 싶어. 내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분이라면 나한텐 그분도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민석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석은 수의사였습니다. 다친 동물들을 살피고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죠.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사람을 대할 때는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그가 제가 가진 거친 말투나 무심한 반응에도 늘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지한 씨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걸 밖으로 잘 안 내보일 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상견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나 할머니 꼭 모실 거야?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인데 결혼식 자리에서 빠지게 하는 건 난 못해.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감성적이거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할머님이 상견례에서 농담처럼 말해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 말은
이해는 갔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 가족을 숨기자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그냥 없는 사람처럼 굴자고. 제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 조율해보자는 의미였어. 나 그럴 수 없어. 할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숨기는 건 나를 속이는 거야. 그 말에 민석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지안이가 그런 생각이라면 나 같이 갈게. 그 대답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가벼운 말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말고 옅은 화장까지 하셨습니다. 평소엔 그런 거 귀찮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자리잖아. 할매도 정돈 좀 해야지.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거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땐 우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차 문제로 조금 늦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하셨고 할머니께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길이 좀 막혀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는 길이 복잡했나 보네. 그 말에 식탁 위로 살짝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기 전부터 조금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표정은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분. 조용한 식당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아,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도 표정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아휴, 세상 참 좁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단단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깊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선 지안이 할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무나 정직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단정함마저도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는 시작됐지만 식탁 위엔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조금씩만 드셨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참 강하신 것 같아요. 뭔가 억척스럽다고 해야.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분명히 대상은 여성 일반이었지만 그 화살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도 잘 뻗고 열매도 맺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뚜렷한 불편함을. 그리고 할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지팡이로 식당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하나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담긴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날이 기억나네요. 할머니의 조용한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누군가의 얼굴이 아주 오래된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끝이 머문 곳엔 식당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바랜 색감,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로 가리킨 사진은 식당 벽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옛 상가 건물의 준공식 사진이었죠. 흑백에 가까운 바랜 색감,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들이 서 있었고 가운데엔 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꽤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시선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진.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서 있는 남자, 그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사진을 본 순간 몸이 살짝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저 사진 정말 오래됐네요. 우리 남편 젊었을 때일 거예요. 그쵸? 어머나, 저기 있는 애가 민석이 아니야?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사진 속 아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듯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나야? 정말 나 맞아? 예비 시어머니는 재빨리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뭐 거릴 때 사진이니까 누가 봐도 헷갈릴 수 있지? 그냥 비슷한 애겠지. 그 말투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아꼈고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네요. 그 건물 준공식 날, 그 남자분이랑 저 여자분이 저 골목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포크를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옛날 일 가지고 뭐 하러 이러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더 이상 평정을 가장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진 속 아이 나 맞아. 그냥 말해줘. 나 뭐 모르고 있는 거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저 아이 너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남자랑 잠깐 만났을 때 생긴 아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집어들었고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여자분이 그 남자랑 골목길에서 입 맞추던 걸 봤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는 기억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다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더 이상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더는 들 수 없었고 말이 돌지 않던 식탁 위엔 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물잔을 돌리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과거 하나 들춰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말에 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그땐 어렸어. 그럼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건 배은망덕한 거야? 그녀는 점점 말이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너 같은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이 뭐래도 엄마가 있어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잖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자리 식사 자리 아닙니까?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식사 자리. 그런데요. 왜 청소부가 이 자리에 끼어 있죠?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가족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손에 넣으려고 해요? 그 순간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민석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쯤에서 다 말할게. 나는 내가 그 집딸이랑 결혼하는 거 처음부터 반대였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근본 없이 자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본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 아들은 그 근본 없는 아이가 낳은 아들이군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전부는 아니죠. 사랑도, 가족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짓밟은 건 할머니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민석 씨도 이제 알겠죠?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알아.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그동안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였는지.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던 사람은 아빠였고 이젠 너야.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절망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택하겠단 거야? 이 청소부 손녀 딸을 정말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겠다는 거야?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인생을 나눌지 결정할 수 있는 나이야.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가방을 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두고 봐 어떻게 사는지. 이 결혼? 난 끝까지 반대야. 그리고는 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자리에 남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석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란 건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란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니들 몫이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그날 이후 민석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그전보다 더 진솔하게요. 민석은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평생 날 사랑했다고 믿었어.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려고 애썼어. 하지만 오늘 느꼈어. 그 사람이 내 엄마일 수는 있지만 내 가족이라고는 더 이상 말 못하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결혼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결사 반대와 갑작스러운 가족 내 분열로 모든 게 잠시 멈췄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했고 그 소식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시간을 들여 다시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 날짜도 새로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저희 둘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두 분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할머니 그리고 민석을 말없이 길러낸 예비 시아버님. 두 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식장에는 꽃보다도 따뜻한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지안이 이제 진짜 어른 됐다 아이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할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네 인생 잘 산 거다. 나는 그냥 밥만 먹여놨지? 결혼 후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린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했죠? 내가 친자식이 아니어도 아빠는 날 키워줬어. 그 마음,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차례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지금 우리는 3살, 1살 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밝고 씩씩하고 작은 아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저희가 친부모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선택한 존재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를 사랑하게 됐다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운 뒤 민석과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잘 계시겠지? 요즘도 청소 일 하신다고 하시더라. 이제는 좀 쉬시라고 했는데도 고집은 여전하시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집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게 된 거니까. 우리는 아직 서툽니다. 부모로서도 부부로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걸 서로에게, 아이들에게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민석의 전화로 시작된 통화 하나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지안아, 우리 엄마가 다시 나타났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의 그녀처럼 화장을 완벽히 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채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엔 그늘이 짙었고 손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 사기당했어. 그 인간이 내 돈 전부 들고 튀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나, 민서가,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너희 집에 잠깐만 있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땐 정말 너희가 날 미워할 줄 몰랐어.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한테 어떤 말 했는지 기억나? 결혼식 날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당신은 아무 상관 없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덤마라고 불러달라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보증금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민석 씨 아버지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하네. 내가 너희 낳은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엄마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에 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을게.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져.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너희 결국 날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뒷모습엔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함도 강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졌고 우리는 그 무너진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까지 찾아온 그녀는 돈을 요구했고 할머니에게까지 찾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나? 내가 한 번만 더 보면 그땐 진짜 용서 없다. 그 말에 그녀는 결국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났고 집안은 평온했고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그날 이후 정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문득문득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우리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처음이자 전부가 되는 존재, 사랑을 주는 입장이자 책임지는 이름,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서 매일 겸손해지고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늘 나를 지켜줬던 사람. 무뚝뚝한 말투 속에 따뜻함을 숨겨뒀던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단단하게 마주하며. 그리고 저는 그분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아주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언젠가 꼭 말할 생각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서 너희를 품에 안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외롭지 않아도 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다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책임. 우리는 그 약속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내 부모여서 정말 감사해요. 어린 날의 저를 밥 한 숟갈로 버티게 해줬고 말 한마디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건네줄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